안녕하세요.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국회가 4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법 기능, 두 번째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자, 세 번째로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 있고, 국정감사, 국정조사권이 있고,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동의 승인권이 있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자, 이런 것들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심사권. 자, 이거는 무슨 기능일까요? 그렇죠. 바로 재정에 관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거. 이거는 역시 국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결산은 어디서 할까요? 결산은, 감사원에서 하죠. 이 국회, 감사원이 결산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은 그거에 대한 심사권을 국회가 갖고, 자,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각 부처별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거를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자, 입법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헌법과 법률,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개정 절차를 보면, 자, 헌법은, 자, 제안은 누가 할까요? 헌법을 개정하자고 누가 제안할까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야지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쵸, 바로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자, 공고를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자, 국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의결할 때의 정족수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자, 누가, 그쵸, 바로 대통령,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통과한 이후에, 자,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즉시 공포하는 거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투표라는 절차와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이 3분의 2 이상,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법률 제정과 개정 절차를 보면, 제정이라는 거는 새로 만든다는 거고, 개정은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자, 누굴까요? 그쵸, 바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이런 법률 재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자,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은, 자, 이제 논의를 하도록 각 관련 위원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보내고,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고, 이 중간에 어디를 또 거칠까요? 어디를 거치냐면은 바로 법사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란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자, 정부로 이송하게 되죠. 그러면 대통령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죠.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보내게 되면은, 자, 이때는, 자, 의결 정적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의결 정적수가 바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안 거부권이 굉장히 큰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자, 좀 더 살펴보면, 자, 법률안 제출 누가 한다고 그랬죠?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정부가 한다고 그랬죠? 국회의원은 몇 명 이상? 그렇죠, 바로 10명 이상. 또는 누가? 위원회에서 아까 상위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정부가 한다고. 그 다음에 심의 및 의결을 보면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넘기기 전에 어디를 거친다고 했죠? 그쵸,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가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걸 줄여서 법사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체계 형식 및 자구 심사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국회로 돌려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법률안 거부권이 되겠죠. 자, 헌법은 어떻게 됐죠? 자,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죠. 근데 여기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점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국회로 온 법률안은 어떻게 되죠? 제2 요구된 법률안은 제적의원, 자, 과반수의 출석과, 자, 여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로서 확정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개념 체크 문제와 객관식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